자, 무료 배달은 이제 끝이 났다. 일상화됐다. 그 중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1인이 많아질수록 박리담회가 가속화됐다. 가속화되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뒤처진다. 기술이 올라가야 된다. 기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이제 7천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한 그릇을 팔아라고 지금 돈을 엄청 집어넣는데 제가 말했죠. 트렌드를 따라라. 반해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면 주문 다 빨립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렌드는 이거밖에 없죠. 푸드테크가 답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로 저희 요식업 지금 거의 대부분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달 플랫폼이 일단 수익에 정말 직결이 되죠. 지금 폐업률도 이 배달 플랫폼이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났죠. 내수 시장이 안 좋아져서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네. 배달 플랫폼의 유형 자체가 무료 배달이 돼서 폐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냐? 수익금 자체를 못 벌어가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내수 시장이 안 좋아서 거기서 20%, 25%가 매출이 떨어지니 오히려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하는 건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플랫폼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이제 홀 판매, 추가적으로 배달 판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홀 판매는 우리가 뭐 마케팅 쳐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럼 배달 플랫폼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배달 플랫폼은 이제 누구나 이제 손쉽게 다 무료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 있게끔 다 바뀌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전 영상에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자, 무료 배달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일상화됐다. 그러면은 뭐로 한다고 했죠? 판매에 대한 그 플랫폼마다의 판촉행위. 네. 그 중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1인. 요게 관건입니다. 그 판촉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로 하고 있어요. 이거로. 지금. 근데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 둘이가 대형인데 지금 이제 고래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신경을 쓰는 거 제가 어저께 느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을 올리려면 1인이 약하다. 무료 배달은 10,000원짜리 팔 때와 25,000원짜리 팔 때랑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요? 달라요. 네. 왜냐? 배달비는요 고정적이에요. 그쵸. 3,400원. 주문금액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0,000원짜리에 팔았을 때 수수료율과 배달비가 수수료율이라고 환산했을 때 네. 25,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수수료율은 다릅니다. 네. 적은 금액일수록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료 배달이 그들이 생각하는 수익화라는 것은 많이 판다. 소비자들이 많이 시켜 먹는다.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내가 많이 팔기 위한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배민 쿠팡이 지금 1인 소비자들을 계속 잡으려고 해요. 근데 사장님들은 1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객단가가 낮을수록 수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보통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덜 날 거예요. 배민이 다 들어오는 것보다. 덜 난다는 게 적게 나요. 네네.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면 요율은 똑같아요. 수수료 요율은 예, 똑같아요. 근데 쿠팡이 무료 배달이 먼저 선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무료 배달로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인이에요. 1인. 1인 소비자들. 그렇죠. 네. 왜냐면 혼자 있는 사람은 배달비가 부담이 돼서 안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2명에서 4명은 배달비 나누면 얼마 안 되니까 맞아요.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 쿠팡과 배민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배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시켜 먹는 비중이 높아요. 쿠팡은 개인이 시켜 먹는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무료 배달을 배달이니까. 먼저 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네. 그래서 쿠팡이 많이 팔리면 내 수익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쿠팡의 일반적인 객단가 낮으니까. 네, 객단가가 쿠팡이 더 낮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더 수익률이 낮다. 근데 예전에 배민과 쿠팡이 어떻게 됐죠? 서로 배민은 쿠팡은 배민의 세팅값이 똑같지 않으면 와우랑 배민클럽 딱지를 다 뗐어요. 네, 맞아요. 다 뗐는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네. 이제는 그 독과점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배민과 쿠팡은 금액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그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1인분 한다고 했죠. 1인분. 네. 근데 이 대형 고래들이 1인분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1인분으로 이제 흘러가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미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료 배달은 팔리는데 1인이 못 팔았다. 왜? 점주들이 1인 세팅을 못하게 했으니까 다수가. 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1인을 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1인분 카테고리를 만들자. 그러면 점주들은 많이 팔리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1인분을 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높게끔 상위 카테고리로 만들게 시스템을 만들자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민이 먼저 시작했죠. 지금 한 그릇 배달. 네. 쿠팡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네. 하나만 배달. 이거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6개를까지 세팅할 수 있다. 근데 20% 할인하는 걸 증명하고 하면 새로운 카테고리에 올려줄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보다는 얘가 1인이 사용할 확률이 더 높겠죠.
원래 높았으니까 이용률이 높았는데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원래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배민 한 그릇처럼 세팅을 하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 그러면은 배민이랑 쿠팡이랑 세팅값이 좀 달라야겠네요. 그렇죠.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배민의 한 그릇과 쿠팡의 한 그릇은 달라요. 이게 더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이 좋다고요? 네. 네. 왜냐? 이거는 한 메뉴잖아요. 이거는 6개까지 세팅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은 한 그릇 배달을 하면 얼마를 해주죠? 1,500원을 지원해주나요? 네, 1,000원에서 1,500원이죠. 그러니까 1,500원이니까 네. 우리가 3,400원 중에 만원짜리를 예를 들어 팔았을 때 3,034%율에서 1,500원을 지원해주니 결과적으로는 얼마죠? 20%의 수수료율로 해줄 테니 너희 팔아, 자영업자들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고착화될 때까지 2개월. 근데 원래 이 1개월에서 2개월 해주다가 지금 늘어났죠. 고착화가 덜 됐다예요. 풀어보면 맞잖아요. 고착화가 덜 됐다. 근데 매출은 올라갔다. 네. 조금 더 모아가지고 고착화 시키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한다. 좀 더 확산시키자예요. 늘렸다는 얘기는요. 기간을 늘렸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고착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사람들이 저것만 시켜 먹고 이제 수수료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함정이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수수료율을 배민 입장에서는 지원이에요. 지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건 왜 지원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일타쌍피. 뭐냐면 나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줬어. 정부야, 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줬어. 근데 여기서 지원만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니 그렇죠. 네. 1인분 제일 안 나가는 걸 지원해서 매출을 올리자예요. 그래서 일타쌍피예요. 이게. 매출도 올리고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여주기식인 그렇죠. 걸 수도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내수시장 풀고 제가 그때 정부와 네네. 지금의 현황 내수시장을 풀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외 이런 인프라를 구축시키려 하고 신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에 대한 안전망을 또 챙기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온풀법을 한다고 했는데 온풀법은 이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배달 플랫폼이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려주겠지라는 정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너희 뭐 했어? 내려줬어? 온풀법 시킬까? 하는데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증빙을 할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은 맞네. 1인분에 대해서 들어갔네 라고 오케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폐업률이 더 높아지면 걸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네네. 정부에서는 폐업률이 멈추면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폐업률이 멈추면 네. 정부는 폐업률이에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하락. 근데 하락을 안 하면 규제를 안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은 내수시장이 풀리어서 11월, 12월까지는 폐업률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11월 중순, 12월까지는 뭔가 조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12월에 배달 매출이 또 상승하는 시기다 보면은 또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근데 이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시적인 것을 다 풀어버리고 아, 네. 12월 달에 만약에 매출이 조금 오르던가 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악화되잖아요. 네. 34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쳐버리면 악화되잖아요. 네. 그럼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게 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폐업자가 엄청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제 비수기가 3월에서 5월까지가 아, 네, 있으니 그렇죠. 한 6월, 7월, 내년 6월, 7월에 발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텐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방어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요거를. 그래서 지금 빠르게 방어해서 빠르게 지금 프로모션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해줄 때 수익을 극한으로 올리고 빠질 때도 이득이 나게끔 세팅값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지금 달라지는 상황에서. 네. 근데 여기서 쿠팡도 진행되죠. 네, 원래는 한 그릇만 있었는데. 바로 뺏겼잖아요. 네. 바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면 하나가 따라하는 시스템이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서 진행이 되면 또 따라하겠죠. 그럴 확률이 있죠. 네. 한 그릇인데 이제 다시 바뀌겠죠. 채소에 대한 뭐 채소 금액에 대한 할인이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이 20%대로 지금 팔아라가 34%가 되었을 때 이 네. 14%의 갭을 메꿔야죠. 네. 근데 14%다 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7에서 9%만 메꿔도 주문수 자체가 올라가니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 네. 지금은 현실 즉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조금 숨통이 되었네 라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할 때 지금 숨통이 먹혔다가 없어지면 다시 그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거를 세팅을 하는 게. 그래야 일시적으로 할 때는 이득을 보고 바꿀 때 다른 사람들 안 하겠다면 다 빠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살아남죠. 네.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고민해야 돼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얘가 34% 얘기해서 금액을 1,500원을 할인을 하는 것은 20에서 23%의 수수료율이다. 무료 배달을 해서. 네. 그게 뭐냐? 옛날에 깃발 수수료였다. 옛날에 20% 수수료였다면. 네. 그러니까 14%를 옛날에 더 먹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1,500원이라는 수준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가 20%, 한 25%까지 괜찮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과거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용자 수가 훨씬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25%로 나오도록 수수료 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인건비, 네. 식자재비에서 9%를 줄여야 돼.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 또는 음식의 판매가로서 힌트를 드리자면 음식은 식자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을 하려면 음식 자체의 가격, 음식을 만드는 인건비의 가격, 그 두 개를 만져야 돼요. 근데 보통 식자재나 이런 거는 깎기가 어렵고 판매가를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더 이제 조금 악순환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기존 메뉴 잘 나가던 것들을 금액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쟤네들 금액 올렸네. 네.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앞남은이 내 가격 올려버리면 그럼 소비자분들은요 문제되죠. 그럼 반감을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는 거를 다음 영상에 네. 제가 좀 예시로 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이런 컨설팅은 돈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광고비를 뭐 받나 뭐 유료 그거를 하나 아니에요. 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같이 도움이 되시라고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점주님들이 이거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죠. 이게 1인 주문. 그리고 이제 지금 배달의 수익률 2개 중에서도 이게 문제죠. 이게 1인이 많다. 네. 근데 이제 요네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요네들을 1인을 끄집어내려고 물을 파고 있죠. 흐름을. 네. 구덩이를. 물을 흐르게. 거기서 추가적으로 정부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하고 있다. 근데 쿠팡이츠 주문이 많은 편인가요? 수도권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 대다수인가요? 수도권은 엄청 많아요. 절반인 경우도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다. 자, 이제는 홀에서 먹을까 배달해서 먹을까의 기준이 소비자들은 걸림돌이 없어요. 가서 먹을래? 아, 괜찮아. 사 먹을래? 그냥 배달시켜 먹자. 아, 배달시키면 배달비 많이 나가잖아.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무료 배달이니까 요즘은. 지금은 소비자들은 뭐로 판단하냐면요. 독방에서 좀 먹기 좀 그렇네. 분위기 전환하는 사람 밖에서 사 먹을래?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면은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 춥고 더우면 사람들이 분위기 전환하러 갈까요? 나가서 덥고 이런데. 이 해당은 이제 봄, 가을밖에 없다. 더 축소됐다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으려면 이거 지금 이슈거리 고래들 중에 새우 등이 터지기 전에 정확하게 이제 고래 살점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이 흐름을 잘 타고 거기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쿠팡이 지금 쿠팡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쿠팡은 지금 6개 메뉴까지 정해라. 그러면은 지원해주겠다. 8,000원 미만은 얼마? 8,000원 네. 이상은 얼마? 그리고 15,000원 미만으로 하면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그 수수료랑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죠. 네. 그러니까 15,000원 미만으로 최소 주문 금액을 세팅을 하면 일단은 돈을 줘요. 그리고 3개를 하면 200원을 더 줍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음식 할인은 쿠팡이 부담을 해요. 지금 음식 할인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빵원인 판매 금액도 있어요, 지금. 영원에 사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싼 것들은. 네. 그러니까 쿠팡도 돈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쿠팡으로.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마 로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또 안 보여요. 할인율이. 이용자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이 돼요, 지금. 쿠팡의 이 신체제가. 네. 그러면은 개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움직여라. 돈 줄게. 최소 주문 금액 그냥 다 풀어라. 그러면 전체 지금 한 그릇만 아니고 전체 금액도 1인이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개수를 많이 불리면은 혜택을 봐라 하면서 돈을 뿌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역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혜를 볼 것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뀐 상황, 내수시장과 플랫폼, 1인, 그리고 이 핵심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요것들은 세팅이에요. 그러면 1인이 많아질수록 박리담회가 더 가속화됐다. 가속화되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뒤처진다. 기술이 올라가야 된다. 기술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기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리담회. 왜냐면 힘들어서 폐업하죠. 그러니까 소형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요. 지금 소형 공장을 만들고 인건비, 그러니까 조리하는 사람, 자재, 조리하는 사람과 자재, 조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계. 네. 자재값 낮춰 해서 배달비와 수수료율을 카바치면서 많이 뽑아 넣는 애들이 승리하죠, 이제는. 그게 이미 바로 맥도날드, 롯데리아예요. 맥도날드 뭐 금액 6,000원이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수익률이 조금 빠졌을 뿐이야. 근데 살만해.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롯데리아 따라하세요, 그냥. 시스템 자체를. 네.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글로벌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저도 그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부 세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자영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려요. 지금은 뭐냐면 소비 쿠폰,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억지로 활발하게 되었다. 네. 그걸 인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배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왜 활발하게 하고 있냐면 네. 배민이랑 쿠팡이랑 계속 광고 때립니다. 둘이서 싸우려고. 네. 광고를 때리는데 서로 이제 먹고 먹는 관계예요. 돈을 써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네. 1인 관련해서. 옛날에는 1인분에 대한 소비가 적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제가 이게 작년 5월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아직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온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효가 안 됐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기업 상대로 지금 정권이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산업안전, 투자, 기업이죠. 기업 다음에 뭐죠? 소기업이에요. 소기업이에요. 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건들 겁니다. 소기업을 건들 건데 이제 온풀법이나 하면 나중에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배민이랑 쿠팡은 수수료 내려주겠다. 그 대신 1인 하면 수수료 내려주겠다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배민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그 뭐 쿠폰을 이제 즉시 각각 할인. 즉시 할인이냐 배달팁 할인이냐 하겠다. 그게 네. 고도의 전략입니다. 지금 그 온풀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1인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뭐죠? 한 그릇 치면. 이게 또 뭐 배달비 지원이 연장됐다고. 연장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릇 찌면으로 1인이 넓히고 네. 배민에서도 무조건 착취하진 않죠. 한 그릇 찌면 1인을 계속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소비자들한테는 한 그릇도 이제 12,000원에 무료 배달에 써 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상용화를 시킬 거예요. 아, 좀 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민에는 이번 즉시 할인 제도가 도입이 되죠. 즉시 할인 같은 경우는 배달 팁과 그다음에 주문 할인을 선별해서 할 수 있다. 그거 혹시 세팅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일단은 전략을 찍은 게 뭐냐면은 자 즉시 할인을 하되 주문 할인과 배달 팁이 있다. 지금은 배달 할인을 그냥 무상으로 찍어주고 있어요. 1,000원씩. 아, 무조건 배달 팁으로 할인되게끔요? 아니요 이제 배민에서 부담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모션으로? 예, 근데 이제 1,000원이 그럼 무조건 찍히겠죠. 그러면은 왜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놨냐? 배민은 결과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가클 사이에서도 뭐죠? 상단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만든 거 두 개 다 꼽으면 올라갑니다. 우가클 쓰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1,000원 써셔라. 단 5천만 원 매출 이상인 분들, 4,800만 원 이상인 분들만 쓰셔라.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조리를 안 하시거든요, 보통. 아, 4,800 이상 네. 되신 분들은? 내가 직접 조리를 안 하면 인원 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도록 이제 반오토 자동화죠. 그런 분들은 1,000원 꼽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당 수익을 극대화로 올리시는 분들은 너무 할인을 해주면 치면서 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현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만 꼽으셔라. 근데 꼽아야 된다. 안 꼽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지금 일단 쿠폰 제도가 없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나요. 근데 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또 나요. 근데 사실 수익률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 2,000원이 남았는데 이제 1,000원이 남겠죠. 1,000원이 빼면.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박리담회화가 되었다. 더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동화해야 된다. 기계와 인건비 줄이고 자동화하고 더 많이 팔아제껴서 더 많이 팔아제낀 것에서 수익을 봐야 된다. 옛날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6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7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이 조리기구, 조리동선, 네. 자동화가 이미 돼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걔네들은 더 경쟁력이 어떻다? 더 올라가겠네요, 이제? 올라간다. 네. 밑에 있는 사람들, 저액 매출, 스스로 매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진다. 더 힘들어지겠네요. 양극화라고 하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자동화 기기를 출시해서 그 전 영상이 있는데 그게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이제 잘 돌아갑니다. 다른 저희 점주님 한 분이 또 하시는데 한 250에서 350 정도 쳐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조리 같은 경우를 이제 자동화 사람이 굽는 게 아니라 기계가 구워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로 하고 계세요. 제가 한 2,200만 더 넣어도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박리담회로 팔아야 된다. 그 대신 제가 요 상태로 해서 저희 점주님들한테 제가 약속했어요. 뭐 약속은 아닌데 제가 자꾸 제가 말로 꺼내요. 2% 10월에 더 내려주겠다. 1.5에서 2%를 더 식자재를 내려주겠다. 내려주고 박리담회로 팔면서 광고 꼽으면서 하면 고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대로 또 저희가 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매출이 지금 한 5,000에서 5,500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배민에서 집어야 되는 건 한 그릇 집에 무조건 해라. 박리담회로 팔아야 된다. 근데 아직도 좀 부정적인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사상이 좀 달랐어요. 내가 1,000원 할 바에 안 판다와 내가 일을 안 하면 1,000원이라도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랑 마인드에 좀 차이가 차이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저 배민에서 광고 받았냐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상의 차이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된다. 대기업이 한 그릇을 팔아라고 지금 돈을 엄청 집어넣는데 제가 말했죠. 트렌드를 따라라. 네네네. 트렌드를 따르는 선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라 라는 건데 반해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면 주문 다 빨립니다. 다른 곳으로. 참고로 저희 한 그릇쯤엔 저희하고 저희는 치킨 너겟, 치즈 스틱 뭐 이렇게 넣었는데 네. 치킨 너겟 원래 나가는 수량이 모자라서 품절 처리됐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 영상을 보면 한 그릇쯤면 세팅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큰 이슈다. 배민은. 배민에서는.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어떻게 찍을지, 어떻게 지금 조리를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맞추셔라. 그다음에 이제 쿠팡. 이제 11,000원 최소 주문을 잡아놓으면 네. 15,000원 미만의 주문은 수수료 감면해줘. 결국 이것도 1인분이네. 1인분이죠. 네. 근데 이게 더 셉니다. 그래서 지금 배민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순번으로 보면 쿠팡이 무료 배달로 해서 쫙 올라갔다가 얘네들이 빨리
대응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잡는데 여기서 또 이제 치고 있다. 근데 쿠팡은 이제 뭐 근데 꿈쩍도 안 하죠. 그게 주 사업이 아니잖아요. 쿠팡이 주 사업이잖아요. 네. 쿠팡 인치가 주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기업, 대한민국의 점유율 85%, 90% 이상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가장 매출이 엄청나게 트렌드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두 개예요. 대민 쿠팡. 그들이 이거 하고 있다. 네. 컨텐츠 똑같이 이거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11,000원 쿠폰, 15,000원, 이 쿠팡 이거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의 수익률을 어떻게 할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리다메다. 왠지 아세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마트 가면 뭐 나옵니까? 역대급 할인 치킨,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할인, 이제 뭐 고래 이벤트, 그거 다 하잖아요. 이마트 가더라도, 동네 이마트 가더라도. 왜 그런가요? 쿠팡한테 다 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마켓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엄청 큰 신세계나 그다음에 홈플러스나 홈플러스, 네. 또 다 빨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인을 때리죠. 오프라인 할인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죠. 쿠팡은 제품을 팔 때 쿠팡에게 수수료율을 냅니다. 네. 30%씩. 그러면 오케이, 나도 일정 전체 금액, 판매 금액 전체 금액을 수박을 뭐 5,000원을 하더라도 수박을 사면서 다른 걸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수료의 계산만큼 홍보를 때려서 타개하겠다라는 전략.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뭡니까? 박리다메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리다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뷔페들이나 무한 샤브샤브집, 그리고 이제 저렴한 9,900원 소고기, 그래도 박리다메잖아요. 그죠?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수익금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수익금을 남기는 방법은 원가를 낮춰서 가격이 높은 것들을 해서 팔아도 이제 수익이 남게끔. 네. 뭐 예를 들어 계란으로 에그 베네딕트를 만든다거나, 그럼 그 손이 가는 거를 기계로 대체한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경쟁력이 있어야 생산 단가가 줄어들잖아요. 생산 단가가 줄어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제품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품의 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의 질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조리 기계화를 하면 사람이 손으로 할 때랑 이렇게 맛 차이는 크게 없는 편인가요? 보통 한 10에서 15%가 맛이 떨어져요. 근데 조리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가 24시간 365일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더 좋아요. 지치지만 맛으로? 않으면. 왜냐면 전문가도 컨디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로 하면 어느 정도의 맛이 좀 내려가더라도 평균적으로 계속 될 수 있다. 계속 누가 나왔어요.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렌드는 이거밖에 없죠. 푸드테크가 답입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서 이제 상위점을 노려서 박리다메로 팔면서 내 스스로 혼자가 노동에서 빠지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AI와 AI 보급화와 그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서류 작업,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클릭 한 번에 다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손으로 막 조리하고 있는 거는 점점 이제 바꿔가야 된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박리다메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했을 때 공장화였는데 지금은 소형 매장도 공장화가 되고 있다. 공장화를 만들어야 된다. 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바꾸실 분은 바꾸고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